자, 오늘 잘 들으시죠?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좀 분량이 많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옵셋하고 트림 부분에 이어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이론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리실 때 어떻게 도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하나씩 일일이 적용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 제가 해드릴 내용은 카피, 그러니까 복사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브, 그리고 미러, 요 세 가지 명령을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요 미러라는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하고 트림,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오스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스냅에 대해서 이 오스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캐드를 쭉 하시면 계속 아마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좀 하실 때 필기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쓰고 정리는 하는데 이걸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노트 같은 거에다 잘 써놓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수업은 종료는 10시까지 제가 수업을 뺄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 교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제가 몇 페이지까지 해오세요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그거를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 스터디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작업하신 파일을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저장 파일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열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리면 좀 더 편하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바로 수업 좀 들어갈게요. 좀 늦었으니까. 자, 처음에 보실 내용은 옵셋하고 트림 부분이 되는데, 이 두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캐드를 계속 하시는 동안에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단 이 캐드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을 하시는 분 같으면 레빗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실 거고, 기계 캐드 가시는 분들은 뭐 카티아, 인벤터, 솔리드웍스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명령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평행 복사입니다. 평행 복사. 딱 저 기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그리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옵셋하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려 놓은 거를 편집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려 놓은 걸 편집하는 겁니다. 이거 잘 헷갈리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옵셋하고 트림, 이레이즈, 카피, 무브, 미러, 오스냅, 얘네들은 드로우 명령, 즉 무언가를 생성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 놓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려 놓은 거를 편집하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옵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평행 복사하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옵셋이라고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제가 그 필기해드리는 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단축키입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거리값을 물어봅니다. 거리값. 명령이 들어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거리값이라는 거는 원본과 복사할 대상의 거리값. 그러니까 뭐 거리가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거리값을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사할 객체 선택. 일단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원본 객체를. 이 원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셋이라는 명령은 라인도 적용이 되고요. 아크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클도 옵셋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셨죠? 거의 모든 객체를 평행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복잡한데 말이 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객체 선택을 하셨으면 복사할 방향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복사할 방향 지정.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져요. 세 가지 순서로. 즉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리가 틀려지게 되면 명령을 종료를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종료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옵셋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커맨드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라인을 화면상에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L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금 CAD를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라인이라고 입력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 단축키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취업을 나갔는데 나는 저 선생님한테 분명히 L이 라인이라고 배웠는데 이 회사에 나갔더니 L이 리미츠가 걸릴 수가 있어요. 명령이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되 이 단축키가 갖고 있는 원 명령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그쵸? 자,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퍼스트 포인트 화면상에서 제가 좌측점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줌 엔터, A 엔터에서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화면 정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ZOM 줌이죠. 줌 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A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그리시는데, 자, 라인을 그리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CAD는 드래그가 없습니다. 기능이. 드래그라는 기능은 휠 기능 쓸 때 빼고는 드래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사선이 나와요. 그쵸? 근데 CAD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보통 수직선 아니면 수평선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즉,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사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뭐 수직을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맞추려면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키보드에서 F8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직선 키로 이렇게 바뀝니다. F8번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F8번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 키로 바뀌어요. 즉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직선을 그리다가 사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F8번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F8번을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 자, 혹시 이거 어렵나요? 자, 대답 한 번씩 해주시고,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해 잘 안 되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다 됐어요? 예. 대답도 안 하시네. 자, 이게 한 7초 정도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요. 대답 한번 해주시면 제가 대답 확인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쉽죠? 그럼요. 아직은 쉽습니다. 예. 자,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었어요. 수평선을. 자, 수평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객체 있죠? 이 객체를 위쪽으로 100만큼 옵셋을 할 거고요. 다시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100만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수직선은 왼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100. 똑같이 100씩 전부 다 사방으로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셋이라고 명령을 줘야 되겠죠? 자, 옵셋이라고 명령을 주시면 이게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글판 같은 경우에도 뭐 거리값을 입력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한글판 같은 경우에도.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자, 옵셋 디스탄스를 물어보죠. 거리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리값. 제가 아까 100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100을 이렇게 키보드에서 숫자로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Select Object to Offset이죠. 이게 뭐냐면 옵셋할 대상을 선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옵셋할 대상은 제가 일단 여기에 그려져 있는 수평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위로 마우스를 올리시면 돼요. 대상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명령 줄이 어떻게 바뀌냐면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옵셋할 방향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위로 옵셋을 하실 때는 위쪽에다가 아무 곳에나 찍으셔도 돼요. 요 수평선을 기준으로요.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시면 위로 옵셋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아래쪽으로 옵셋이 돼요. 자, 제가 위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아무 곳에나 클릭하시게 되면 자, 옵셋이 지금 적용이 됐죠? 적용되면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Select Object to Offset, 즉 이 명령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일단 거리값이 한번 지정이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 선택하고 복사할 방향 지정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ESC 키를 누르기 전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또 Select Object Offset. 제가 다 100으로 한다 그랬죠?
자, 지정하고 이번에 아래쪽 내려볼게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자, 다시 이번에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지정을 하고 왼쪽으로 옮기시면 왼쪽이 되죠? 자, 다시 지정을 하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또 오른쪽이 지정이 되죠. 자, 다 했어요. 이제 만약에 다 끝났다 그러시면 엔터를 눌러서 끊으셔도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커맨드 메뉴가 튀어나오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ESC 키를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ESC를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명령을 종료를 하실 때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위쪽으로는 100을 가고요. 아래쪽으로는 50. 위쪽으로 100, 아래쪽으로 50입니다. 이번에는 수직선 안 할게요. 어차피 수직선 똑같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옵셋이라고 명령을 주시면 거리값이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로 100이라 그랬죠. 자, 거리값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상을 지정하고 방향 클릭 해주시면 되죠. 100이 된 거죠.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지정을 하고 아래쪽을 가면 얼마가 옵셋이 되죠? 100이 옵셋이 되죠. 그쵸? 제가 50 한다 그랬잖아요. 50.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ESC를 눌러서 명령을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 버튼 있죠? 아마 이제 CAD 계속 쭉 하시다 보면 ESC 버튼을 되게 많이 누르시게 될 겁니다. 자, 50입니다. 50. 자, 옵셋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거리값 50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딱 누른 다음에 대상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방향을 아래쪽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아무 곳에서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은 얼마죠? 100. 아래쪽은 50이 되겠죠. 옵셋은 딱 요 기능밖에 없습니다. 요 기능, 옵셋은. 자, 그러면 쌤, 이런 사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선. 요런 사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옵셋이? 자, 이 사선을 옵셋을 하게 되면 제가 옵셋을 좀 해보겠습니다. 옵셋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정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선이 가지고 있는 각도까지도 동시에 옵셋이 된다라는 거죠. 즉, 보통 옵셋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옵셋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해당 객체에 대해서. 이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좀 어렵다, 말이 어렵다 하시는 분, 자, 대답 한 번씩 해주세요. 좀 말이 어렵다,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자, 트림 들어가면 좀 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옵셋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이해 됐어요? 한 분 되셨고, 예, 범수지 되셨고, 사선을 수평으로는 안 되나요? 사선을 수평으로 하실 때는 옵셋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카피를 이용하시면 돼요. 카피나 무브. 사선 같은 경우에는 옵셋을 하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그 선에 대해서. 네, 되셨고, 푸른 하늘님은 대답을 계속 안 하시는데? 아, 푸른 하늘님이 범수님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다라고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옵셋에 관련해서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 팁인데, 자, 볼게요.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즉 제가 라인으로 그려보면 요 간격을 모르죠. 그쵸? 요 간격을 알 수 없을 때, 자, 어떤 작업자가 와서 여기다가 수평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라인과 요 라인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만큼 여기에 있는 이 그려진 이 객체를 위로 옵셋을 좀 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객체와 이 객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디스트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이렇게 거리를 바로 빼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거리를 빼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거리를 따로 적어놔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옵셋 명령 하나로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책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옵셋이라고 명령을 주시면, 잘 적어 놓으세요. 옵셋이라고 명령을 주시면, 뭘 물어보냐면, 숫자로 거리를 물어보죠. 그쵸? 숫자로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숫자를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을 하셔서, 선의 시작점과 선의 끝나는 점을 각각 찍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간격을 시작점 한번 클릭, 끝나는 점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세컨드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찍은 첫 점과 두 번째 점 사이 거리값이 입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입력이. 그러면 자, 여기 Select Object to Offset 나오죠? 그러면 대상을 지정을 하시고 방향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객체와 여기 객체가 떨어진 간격만큼 이 객체와 여기 객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좀 어려운 방법인데 이거 잘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해 아직 안 되신 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교육 받으시려면 이런 거 배우셔야죠. 그쵸? 그래야지 회사 가서 좀 써먹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되셨나요? 필기하시느라 좀 바쁘신가? 이해 되셨어요? 범수님? 아, 좋죠. 오케이. 이해 되셨고. 자, 실비아님은요? 오케이. 다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예. 그쵸. 원래는 그 디스트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계속 반복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 해보셨어요? 잘했네.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럼 얘 응용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응용편. 자, 응용편 하나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객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객체가 있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랑 똑같이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려놓은 거랑 똑같이 이쪽에다가, 자, 봐볼게요. 자, 옵셋해서,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간격 클릭, 두 번째 간격 클릭 하신 다음에 대상을 지정을 하고 방향 지정. 됐죠? 자, 되셨으면 다시 ESC 누르고 다시 옵셋 하셔서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대상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보통은 그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건축 도면 같은 경우나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 이런 테크닉, 그러니까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제가 수업하다가 이렇게 팁이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도면 그리실 때 약간 좀 속도가 빨라지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되신 거죠? 옵셋은. 자, 트림을 들어갈 텐데, 자,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이걸 굳이 번역을 하면 자르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르기.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옵셋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쉬운 듯한데 좀 어려워요. 특히 얘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일단은 대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자세히 써드릴게요. 자를 대상을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를 대상 확인. 순서를 제가 써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를 대상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선택을 합니다. 기준선 선택. 기준선 선택 하신 다음에 자를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를 대상 선택. 이렇게 방법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트림 명령 하시고요. 엔터 두 번 때리면 바로 트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트림을 하시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방법이.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방법을. 자, 이 트림은 이레이즈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상에 제가 그냥 십자를 아무렇게나 그려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얘를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시작해서 지나가겠죠? 자, 요 부분을 자른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위에 걸 잘라서 아래 걸로 만드는 겁니다. 위에 걸 잘라서 아래 걸로. 자, 일단 자를 대상을 확인하라 그랬죠, 제가. 자를 대상이 뭐죠? 얘죠? 자를 대상이 얘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 선생님이 기준선을 선택을 해라 라고 했어요. 기준선. 여기서 나오는 기준선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때 종이를 자르실 때 자대고 자르시죠. 자대고 칼로 이렇게 싹 그어고 자르시죠. 그 자의 역할을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의 역할을 하는 객체를 선택한다. 즉 자를 대상을 확인을 하시고 기준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를 대상을 지정을 하면 여기가 잘리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직접 해볼게요. 자, 트림이라고 명령이 들어가면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를 기준선, 얘가 기준이죠. 이 기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나오죠. Select Object to Trim. 뭐예요? 자를 대상을 찍어라라는 거죠. 자를 대상을 찍어라. 그래서 제가 얘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잘리겠죠. 이해 되셨나요? 이해 아직 안 되신 분? 자, 채팅창에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냥 네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해 안 됐으면 아니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고, 소나무님은 되셨고, 범수님 되셨어요? 안 되신 분? 아,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거기서 한 5초 걸리고, 대답하는 게 한 7초 걸리고, 아, 그렇구나. 이해됐고, 실비아님 이해되셨나요? 대답하세요. 자, 시간차 줄어들지 않나요? 앞으로 가기? 아, 레이트온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시간차 해봤는데 안 줄여지더라고요. 네, 해봤어요. 파플레이 해봤는데 한 7초 정도 걸려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답 나오기까지 한 딜레이 타임이 7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트로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예, 편하신 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문제 이제 이거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트림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좀 알으셔야 되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트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 잘라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트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자르겠다라고 하시면, 그쵸, 거기는 많이 끊길 거죠. 예. 지정을 하시고 기준 지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자 엔터 누르시고 대상 자를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립니다. 자, 이 트림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면상에 이렇게 우물정자를 그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우물정자 앞으로 가기 3, 4번 건너뛰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우물정자를 그려놨는데 이 우물정자를 그리는 이유는 트림이라는 명령을 연습하고 활용하시기에 이것만은 교보제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있는. 자, 제가 이제 트림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또 한정없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어떻게 트림을 할 거냐면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잘라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잘라낼 겁니다. 요 부분도. 즉, 이쪽 뒷부분과 이쪽 앞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기준이 되는 객체는 어떤 거죠? 기준이 되는 객체. 자, 기준이 되는 객체는 앞에 있는 이 라인과 뒤에 있는 이 라인, 이 두 개의 객체가 기준이 돼야지만 여기가 잘려 나가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림 하고 나서 뭘 선택한다 그랬죠? 항상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준. 다른 거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준. 기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동시에.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준은. 대신에 기준이 많아지면 트림을 여러 번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잘라야 될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걸쳐져 있는 기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기준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자, 셀렉트 오브젝트 트림 나오죠? 그러면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 기준선 바깥쪽으로는 다 잘릴 수 있죠. 그쵸? 이레이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레이즈 하시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얘는 그냥 통째로 지우는 겁니다. 이레이즈는. 이레이즈와 트림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지울 때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삭제를 해야 될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트림은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림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안에 직사각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겉에 부분을 전부 다 날리면 되죠. 자, 이럴 경우에 기준이 어떤 거가 필요하죠? 자, 얘도 기준이 돼야 되고, 얘도 기준이 돼야 되고, 얘도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수직선도 기준이 돼야 됩니다. 즉, 이 테두리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객체 4개가 서로서로 기준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기준끼리도 트림이 가능하니까, 자, 보세요. 트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시고,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직사각형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게 되셨죠? 기준과 기준끼리도 트림이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이트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이트로 대답하셔도 되고, 잘 됐나요? 되셨죠? 네이트로 대답하셔도 돼요. 예. 오케이. 네이트. 예. 오케이. 다 됐죠? 자, 다 됐다라고 보고요. 아직 안 되신 분 계세요? 박경환님. 잘 됐구나. 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옵션이 있어요. 좀 트림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그쵸? 직사각형. 자,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림에서 기준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빵 누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죠.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 총 움직였죠. 이게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필요한 동작. 그래서 이 불필요한 동작을 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거를 작업을 하셔야 될 때, 자, 어떤 게 있냐면 트림이라고 명령을 주시고요. 기준을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기준을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자,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전에 밑에 보시면요,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펜스, 크로싱, 프로젝트, 엣지, 이레이즈, 언더라고 그러죠. 언도. 자, 여기 보시면 앞에 펜스라는 게 있어요. 펜스. 이 펜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트림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 좀 많이 자르셔야 될 때.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펜스라고 입력 F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대문자. 자, F라고 집어넣고 엔터를 딱 눌러보면, 자, 퍼스트 펜스 포인트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를 부분에 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를 부분에 이렇게 자를 부분을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점 클릭하고, 세 번째 점 클릭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고 나서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잘리죠. 그쵸? 한 번에 다 잘립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펜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팁입니다. 팁. 자, 트림 하시고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엔터.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죠? F, 펜스. 자, F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시작점. 여기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이 바깥 테두리 부분을 깔끔하게 다 지워줍니다. 요게 트림에서의 펜스의 사용입니다. 펜스. 이 트림 같은 경우에, 펜스 같은 경우에는요,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는데 또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안 쓰세요. 저 기능 자체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펜스 기능은. 자, 두 번째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도면에 대해서 숙제가 조금 나가는데 제가 좀 숙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시는 데까지 하시는데 많이 하실수록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죠. 캐드를 좀 빨리 배우고 싶으시면 숙제를 잘 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난 좀 상관없다 그러시면 좀 천천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숙제 안 하시면 제가 한마디씩은 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선은 하나 이렇게 쫙 그려놨는데, 자, 제가 트림을 했어요. 트림. 자,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선을, 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을 지워버릴 거예요. 바깥쪽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라인은 얘죠. 기준선이 얘입니다.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자, 트림이라고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을 항상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그랬죠. 기준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면, 자, 지울 거라는 건 표현을 좀 틀렸고, 자를 대상을 선택을 해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돼요. 어라? 잘못 지웠어요. 왜 잘못 지웠냐면, 실제로 잘라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였는데, 제가 어떻게 했죠? 트림에서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선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그렇다고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바보짓입니다. 라인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느냐, 익스텐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텐드. 예전에는 캐드가 도스 버전일 경우에는, 도스 버전 때는 그 트림하고 익스텐드하고 명령이 다 틀렸어요. 뭐 지금도 틀리긴 한데, 자, 그런데 트림에서 간단하게 익스텐드 명령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아예 모르시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트림이라고 일단 명령을 집어넣으세요. 트림이라고 명령을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선을 여기까지 붙일 거죠. 그쵸? 여기 있는 선을 어디까지 붙인다? 여기까지. 얘가 기준이 되겠죠. 그쵸?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을 선택을 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면 안 늘어나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되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늘어나요. 다시 손을 떼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연장을 이렇게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여기까지 늘린다 그랬죠? 얘를 여기까지 늘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기준. 자, 트림이라고 명령 주시고 어떻게 한다?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해당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얘를 연장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대답 한번 해주세요. 대답. 주무시지 마시고 대답. 대답했다.
한문하셨고, 경화님 대답하시고요. 오케이, 소나무님도 대답해 주셨고, 다 대답하셨나요? 예, 되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이해 다 되시죠? 예.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면을 그리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을 그리실 때. 자, 오케이. 도 대답하셨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쭉 할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제가 하나 그려볼 텐데, 어디 보자.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그려볼 거냐면, 아무래도, 어디 보자. 제가 말씀드린 교재는 다 구입을 하셨죠? 이게,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는데,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도면을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옵셋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자, 일단은, 이게 지금 44페이지인데, 제 책이 옛날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그림이 틀리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에. 근데 이 그림은 항상 있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준선이라는 걸 작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옵셋 35. 그리고 옵셋 60.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기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펜스 걸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펜스로.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직사각형을. 자, 그러면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이 객체 두 개를 자르기 위해서 얘가 기준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을 자르기 위해서는 얘가 또 기준이 됩니다. 자, 트림이라고 명령 주시고 기준.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깝죠. 다른 거 선택하시면. 그리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펜스 배웠잖아요. 펜스. 그쵸? 그래서 펜스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간단하게 트림을 하실 수가 있죠. 펜스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그림에 보니까 옵셋이 간격이 5mm네요. 자, 옵셋 해서요. 자, 5mm. 아마 어떤 그림인지는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안에도 전부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트림. 안에 기준을 다 선택을 하시고, 자, 엔터, 펜스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선을. 자,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엔터 치시면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가운데 기준 라인에 이렇게 하나 제가 작도를 하고요. 자, 옵셋. 자, 10mm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5mm 해서 옵셋, 옵셋. 됐죠? 지금 어떤 걸 남겨야 되냐면요. 요 직사각형만 필요합니다. 요 직사각형만. 요 직사각형. 자, 이 가운데 있는 기준선은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지우시면 되고, 트림 이용하셔서 통째로 선택을 하시고, 이 바깥쪽은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펜스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간단하게 그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죠. 요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제가 하라는 거 하셨으면 아마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나 그림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 그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얘 같은 경우에도 자, 라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니은자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옵셋 25. 아이고, 옵셋에서 25mm. 제가 지우고, 자, 옵셋 25mm 가고요. 그 다음에 20mm 위로 올라가고요. 자, 캐드를 처음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라인을 놔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선을 옵셋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정리를 해가면서 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옆으로 5mm만큼 옵셋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mm 옵셋을 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라인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인으로. 자, 옵셋, 자, 10mm 해서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5mm 이렇게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5mm네요. 5mm씩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트림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글자를 만드시면 돼요. 나라는 글자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이 헷갈려요. 자, 보세요. 트림에서 다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캐드 좀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선택 안 하시겠죠. 그쵸? 자, 트림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요것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기준입니다. 요것만 선택을 하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바깥쪽 선택하시면 잘리죠. 안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잘리죠. 그쵸? 불필요하게 다른 거 선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보면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트림 하신 다음에 안쪽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바깥쪽 잘라주시고 안쪽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도형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좀 작업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이, 자, 진짜 정석으로 작업하는 방법. 정석이라 하면, 여러분들 기계제도나 이럴 거 하다 보면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기계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특정한 객체를 그려야 될 때, 얘를 그려야 될 때, 이렇게 중심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 옵셋. 자, 중심선에서 30만큼 위로, 아래로. 됐죠? 그 다음에 좌우로, 이게 35니까 17.5죠? 자, 17.5 해서, 왼쪽, 오른쪽. 자, 트림합니다. 트림해서, 자, 물론 얘도 펜스로 긋는 게 제일 빠르겠죠? 펜스로 이렇게 그어버리시는 게. 됐죠? 자, 중심선을 그냥 놔두고, 자, 옵셋에서 5mm. 자, 안쪽으로 계속 5mm 튕겨주시고요. 되셨으면, 트림에서 안쪽 기준선 정하시고, 자, 펜스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펜스. 자, 간단하게 마무리 되죠? 그리고, 자, 요거 그려야 되죠? 자, 여기도, 자, 옵셋 5mm 하고요. 그 다음에 10mm에서 위로 한번 아래로, 그 다음에 다시 5mm 들어왔죠.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선을 그리고 작업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도 정답은 정답입니다. 이게 굳이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제도를 하실 때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얘는 중심선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트림 연결해서 요렇게 지워주시면 간단하게 모형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쵸. 저게 바로바로 생각이 되면 그렇게 캐드를 되게 잘하시겠죠. 그쵸.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면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한 3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혹시 옵셋하고 트림 이거 질문 있으세요? 뭐 좀 잘 안 되셨던 거나 아니면 좀 궁금했다 이런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냥 바로 써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커맨드에서 오스냅이라고 명령을 줘보시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스냅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엔드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 제가 이거 체크하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었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섹션, 그리고 퍼페디큘러.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라인과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라인의 끝점과 여기 라인의 끝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 오스냅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설정을 해주시면 다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스냅은.
자, 오스냅을 껐다 키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F3번을 누르셔도 돼요. F3번 누르셔도 껐다 켜집니다. 자, 볼게요. 라인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이 해당 라인의 끝점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가면 저기 녹색 마크가 뜨면서 엔드포인트라고 찍혀요. 엔드포인트 클릭하시고, 자, 제가 가져가 볼까요? 자, 끝점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엔드포인트가 찍히죠.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끝점과 끝점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스냅에서 엔드포인트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자, 아래쪽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라인 하시고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연결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오스냅에 보시면 여기 미들 포인트가 있거든요. 미들 포인트. 미들 포인트는 라인, 아크의, 그러니까 라인이라든지 아크의 정중심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정중심점. 자, 볼게요. 이 라인의 중심, 이 라인의 중심, 그리고 이 라인의 중심, 이 라인의 중심. 자, 라인을 이용해서 중심점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 돼요. 찍히죠? 중심점 부분에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찍힙니다. 요게 미들 포인트. 인터섹션이 뭐냐면, 인터섹션, 라인과 라인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있죠? 이 부분. 이쪽의 수직선과 이쪽의 수평선이 교차되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터섹션이라고 뜨죠? 인터섹션은 교차점입니다. 교차점. 교차점. 이건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체크만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쓰실 때 문제 없으세요. 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교차점에서부터 마우스를 빼실 수가 있습니다. 교차점에서부터. 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페디큘러.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라인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수직. 수직. 자, 수직. 수직입니다. 수직. 요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라인을 그릴 때 쓰는 게 바로 오스냅에서 이 퍼페디큘러라는 명령입니다. 퍼페디큘러. 이해 되셨죠? 퍼페디큘러. 퍼페디큘러. 자, 얘는 약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선을 이용을 해서 퍼페디큘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직사각형을. 자, 이런 방법도 그릴 수가 있고요. 요런 경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길이가 틀려요. 길이가 틀린데 내가 여기서 라인을 그려서 시작을 해서 이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에 연장되는 라인에 딱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점이 안 찍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 이럴 때 바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퍼페디큘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퍼페디큘러. 이것도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팁. 한 분 더 들어오셨다. 자, 퍼페디큘러는 어떻게 쓰냐면, 자, 라인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죠? 시작점 일단 찍으시고, 자, 여기 찍어야 되는데 찍을 데가 없죠. 찍을 데가 요 수직선상에 찍어야 되는데 찍을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넥스트 포인트 나오죠? 여기서 PER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퍼페디큘러. 앞에 세 글자입니다. 자, PER 하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시고요. 이 라인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직교 라인이 잡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퍼페디큘러의 숨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 제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자, 클릭. 시작점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찍을 데가 없죠. 그쵸? 근데 나는 PER 쓰는 게 싫어요. 나 PER 쓰기 싫다. 좀 더 쉬운 방법 없냐? 어떻게 하시면 돼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퍼페디큘러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셔서 이 라인을 지정을 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가상의 수직선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오스냅에서의 퍼펜디큘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어디다 써먹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막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이 된 거죠.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아차, 얘는 뭐 그냥 트림으로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문제죠. 이제 물론 나중에 필렛이라든지 챔퍼를 배우시면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시면 된다? 라인 하셔가지고 끝점 잡으신 다음에 PER 퍼펜디큘러 여기 보이시죠? PER이라고 제가 입력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방법이 되겠죠. 땜빵하는 방법입니다. 땜빵. 전문용어로 땜빵. 땜빵을 하셔야 될 경우에 이 퍼펜디큘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배우시면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지정을 직접 하시겠죠. 이런 방법을 쓰실 거예요. 이제 제가 방금 필렛 한 건데 이거 좀 있으면 배우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옵셋 평행복사 제가 해드렸고 트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오스냅까지 지금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중에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이거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트림이 제일 안 되실 거예요. 생각대로 트림이 제일 어렵긴 합니다. 없으세요? 뭐야 프로님 퇴장하셨어. 자,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수직이요? 퍼펜디큘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직? 수직?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쵸. 짬밥이 있지. 그쵸. 경력. 자, 볼게요. 수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직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좀 과하긴 한데. 자, 라인으로 시작점. 수직이잖아요. 자, 여기서 PER, 퍼펜디큘러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싫다 하시면 자, 시작점 지정하시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퍼펜디큘러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예, 됐죠? 그러면 8시 17분이니까요. 8시 반까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8시 반에 다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